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일부 보통주와 우선주를 공략하는 케이스터디 1, 2, 3, 4 기억나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홀딩스 기획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홀딩스 기획 시리즈이자 골판지 철근 시멘트 특집. 시멘트는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뭐 시멘트 하겠고, 근데 시멘트는 뭐 이미 아시아홀딩스, 한일홀딩스 하면서 제가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시아홀딩스 하면서 제가 또 골판지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골판지 얘기 못다한 거 조금 더 하고 최근 이야기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반 진반 말씀드렸는데, 댁에서 여름휴가 때 또는 이제 캠핑장 가셔서 다 와이파이 되니까 요새는 이 표 있잖아, 이 표. 이 표를 한번 딱 프린트해 가셔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패드에 띄워놓고 공유하셔가지고 가족들이 여기 있는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우는, 아주 먼저 채우거나 잘 채우거나 이런 분들한테 수박 더 주고, 아니면 뭐 무슨 쿠폰 더 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하면 얼마나 유익할지 짐작이 저는 참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더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삼보판지, 수출포장, 태림포장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더라.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근데 2분기는 짐작컨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수요는 좋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막 지난번에 막 불도 나고, 옛날에 작년인가요? 뭐 올 초인가 막 불도 나고 그랬잖아, 공장이 막. 예? 그러니까 2분기는 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 3분기는 어때? 3분기. 올해 하반 3분기, 4분기는 어떨 것 같아? 이 골판지가.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뭐 이게 수요 공급에 무슨 변화가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잖아. 지금 또 코로나 또 지금 막 변이 델타 변이가 어떻다. 제주도 또 예. 그러면 또 막 잘 가고 있고. 격리가 강화되면 또 막 주문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언택트 시대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저 신대양제지 제가 빨간색 한번 칠해놨잖아요.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자기 자본이 6천억이야. 이게 뭐야 이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1달러짜리인데 본질 가치가, 내재 가치가 1달러야. 근데 지금 몇 센트에 거래가 돼? 약 60센트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근데 추가로 돈은 전례 없이 잘 버는 상황이야. 자, 여기다가 이런 회사들이 과연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어떠냐 이거 봐야 돼. 이제 이게 유의한 정책팀 공식이잖아. 10년 전에는 저도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그래가지고 싸다 이거 쌌더니 10년 동안 안 오르더라 이거야. 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 숫자가 내 계좌 게 아니라니까. 이 숫자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숫자를 지배주주가 싹 편취해 가. 이 안전마진을 지배주주가 싹 편취해 가. 이런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맞다 아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물론 여전히 노골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있지만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을 거야. 자사주 매입을. 아마 소화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이게 달라진다 이거, 달라진다. 자, 주요 기업 수직 계열화 현황. 자, 각 지역별로, 그룹별로, 지역별로 분할돼 있고, 독점 지역별로 회사가 나눠져 있어. 자, A는 서울, B는 부산, C는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수직 계열화가. 남의 도움 없이 저 원료만 있으면 원료 갖다가 박스까지, 포장지까지 다 만들어내 버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수익 구조, 수익성을 자기가 다 주도할 수 있는 거야. 주도할 수 있어.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외적인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아세아제지나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같으면은 웬만한 대기업들하고 협상에 있어서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이제
여기 삼성전자, LG전자가 여기 가서 엄청 사가 골판지. 왜? TV 박스 상자 다 이걸로 만들잖아요. 아, 거기가 원래는 가장 큰 수요처였어. 거기가 가장 큰 수요처니까 옛날 같으면은 삼성전자, LG전자가 갑이야. 아유 좀 줄래? 이렇게 된 거야. 줄래? 근데 지금은 쿠팡이 생겼잖아. 쿠팡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줄래?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야. 환경이.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3부 요새는 그나마 싼 이제 아까 그 신대양재지는 1달러를 60센트에 사는 60센트에 거래되는 상황인데 수출 포장은 이게 이제 50센트 이하에서 거래되니까 요새 좀 오르더라고. 더 많이. 워낙 싸니까. 수출 포장이 깔끔합니다. 회사는 거버넌스 깔끔해요. 여기 증여세 아끼려고 뭐 어쩌고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냥 원체 상속 증여세 내버려요. 이런데 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깔끔합니다. 너무너무나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보수적이라고 정말로. 철근 보겠습니다. 철근. 쭉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철 가격 상승 및 수출 제한 등으로 건설업계 철근 대란.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 시멘트 가격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철근 시멘트 가격 인상 시 전체 공사비가 뭐 한 두 자릿수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게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이 제가 기사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자, 늘어나는 철근 수요들. 자, 늘어나는 철근 수요들. 이것도 사실 볼드해야죠. 자,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 4차 철도망 계획 확정 발표. 김부선 알겠죠? 김포, 부천, 김부선을 고수했다. 강남으로 연결하지 않고 시내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김포, 부천으로 가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불만이 많더라. 뭐 이런 기사였죠. 지난 29일, 6월 29일이겠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발표. 10년간의 국가철도망 투자계획. 철도 투자 엄청나죠.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뭐 H빔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 괭목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뭐 부산 산업에서 막 깐다는 그 레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거 다리 놓고 하려면 철근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강 PD? 이게 10년 투자 계획이 발표됐어.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GTX D 노선, 김부선. 자,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 직결이 아닌 김포 장기역과 부천 종합운동역까지 운행하는 김부선을 확정했다. 송도에서 마석으로 이어지는 GTX B 노선을 연계하기로 했다. 수도권 서부 주민들은 그래서 GTX B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쩌고 저쩌고. GTX B 노선을 공유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까지 가능한다. 여기에다가 인천 2호선 연결하고 또 서울 5호선 연장하고 이게 또 공사 다 이름이야. 철도. 그 다음에 광역버스, 광역도로 확충, 별도의 김포지역 교통 개선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인천 2호선 연결, 서울 5호선 연장, 광역버스 도로, 광역도로 확충. 김포 시민들 달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고 그 다음에 뭐야? 7월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돌입한다. 15일 날 인천 개항을 스타트하면서 들어간다 이거. 줄줄이 남양주, 진저, 성북, 복정, 우왕, 청계, 위례 등등등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공사, 신도시 건설공사. 뭐가 많이 들어가? 철근, 시멘트. 아시겠죠? 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브라질, 호주 철광석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 툭하면 막 셧다운돼. 또 남미, 브라질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철광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당연히 원자재부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줄줄이 도미노야, 도미노. 연쇄작용. 그런데 지금 또 일부 또 경제 활동의 정상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요가 또 빵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시골에서 집 짓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데 공사 그만뒀다고요. 모든 건설 자재가 다 뛰어가지고 공사를 못 한대요. 철근사들 왜 돈을 쓸어 담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상위 5개사가
시장 점유율 90%에 도달해 과점화된 상태다. 독점이지 사실상. 맞아. 독점은 아니다. 5개니까 과점이지. 전후방 회사들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주택 정책에 있어서 뭐예요? 공급을 늘리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공급을 억제한 게 큰 원인이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철근 수요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광급 수요가 이렇다면 조달청에서 얼마나 철근 사갈 거예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철근 가격 월별 고시세가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 철근 회사하고 큰 대기업 뭐 건설회사 이렇게 거래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했는데 이제는 월별로 그냥 착착착착 고시를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가격 사이클이 이렇게 뛸 때 월별 고시되니까 얼마나 더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어요. 훨씬 유리하겠지. 장기 계약보다 지금은 스팟 계약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떼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당분간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모르겠어요. 또 앞날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개별적으로. 먼저 한국철강그룹 매 지주회사인 키스콜딩스 자회사 한국철강. 제가 이 두 회사는 한번 한 적 있어요. 언제? 자사주 매입 때.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 자사주 매입을. 그래가지고 아주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낙후돼 있던 회사가 갑자기 막 낙후돼 있어서 일반 주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러더니 어느 날 막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좀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철근 또 시리즈 하면서 또 홀딩스 하려다 보니까 또 일종의 교집합 딱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 키스콜딩스가 들어온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국철강, 부산, 경남, 경인 9.1% 점유율. 부산, 경남, 경인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 9%. 키스콜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환영철강 여기 비상장사 점유율 7%. 환영철강 상장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아직은 좀 구체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다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키스콜딩스 7.8% 자사주를 샀어요. 한국철강 15.7%를 매입했어요. 꽤 큰 규모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커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변화, 주비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개혁, 개선. 여기에 업황은 좋고. 그런데 주가는 싸. 저평가되어 있어.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상장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조만간 보유하는 현금이 주가의 2배를 넘어설 수준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당 순현금이 시가의 2배에 육박한다는 거야. 그 정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키스콜딩스의 보유 순현금이 주당 5만 원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그거 알아? 여기 리스크가 뭔 줄 알아요? 여기 과점된 상황이잖아. 가격을 그냥 뭐 그때그때 올리거든요. 공정위에서 툭 하면 불러. 야, 니네 저 담합했지? 과징금 몇백억 그냥 땅땅땅땅 두드려버려. 그래도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크게 불만도 없어. 그냥 내고 나중에 소송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죠. 뭐 이런 거야. 워낙 그냥 장사를 잘하니까 공정위도 숟가락 하나 올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PBR이 0.3배, 4배다. 이 얘기 뭐야? 1달러짜리를 30센트, 40센트에 지금 거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밸류를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참 이렇게 알토라 같은 주식들 참 잘 안 사는 가운데 어디 경제지 매체 기사 보니까 빅쇼트의 우리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5% 가까이를 지금 들고 있더라. 키스콜딩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게 툭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간을 잘 읽어주시고 유일한 경제TV 활용법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런 활용법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고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한 분들한테는 퍼날리기 해주시고 친하지 않다 그러면은 퍼날리기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친한 분들한테만 퍼날리기 해주세요. 아시겠죠? 강 PD 알겠지? 네. 친한 분들한테만. 저 친하지도 않은데 이제 퍼날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야 제가 이 대한제강을 안 할 수가 없네. 대한제강. 내가 깜짝 놀랐어. 대한제강. 지난 1년 새에 10배가 됐어요. 10배. 강 PD. 철군주도 10배 간다 이거야. 철군주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대한제강. 철군주가 10배가. 철군주가 진짜. 제가 진짜 눈을 다시 비볐어요. 눈을 다시 비벼요. 철군주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년 차트. 지금 22,150원. 7월 7일은 좀 빠지네요. 요새 좀 빠지네. 대한제강. 10배는 아니구나. 잠깐만요. 한 3년 차트 볼까요? 3년? 3년 차트 보니까 작년 3월에 3,300원이 올해 7월 초에 25,700원까지 10배는 아니구나. 8에 24. 약 한 8배 같네요. 8배. 대한제강.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닥다리 철근주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꿔야 되겠다. 8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8배. 헐 이런 거야. 헐. 5% 이상 주주 지배주주죠. 오치훈 씨, 오한수 씨, 오태수 씨. 그다음 자사주 12.5%. 자사주가 많은 대한제강. 아유 부자 되셨겠어요 아주. 회사도 부자 되고. 이 대한제강 오씨 아마 저기 저 전 부산시장 오거돈 씨랑 친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한제강이 한때는 그 가덕도 테마주 뭐 이런 거 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뭐 근처에 뭐 땅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미 뭐 내재 가치를 넘어섰을 거예요 아마 대한제강은. 네. 아유야. 딱 거의 내재 가치 수준이네요 지금 보니까. 1달러짜리가 거의 뭐 한 9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거의 뭐 이제 8배 오르니까 내재 가치하고 맞먹는 거야 장부상에.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는 얼마나 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거 보세요. YK 스틸이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인수를 한 YK 스틸이 2021년 1Q부터 연결에 반영이 됐어요. 이 YK 스틸도 역시 철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결로 한 재무제표가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니까 주비보를 중시하는 유리관계 TV는 상식의 입각에서 이런 숫자들,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숫자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YK 스틸 효과가 올해는 실적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사실상 대박 났어요. 자, 우리의 똥국이. 참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 이거 보고 깜짝 놀라. 우리의 똥국이가요. 우리 제 옛날 철강업계 출입할 때 똥국이 그랬거든요. 동국제강이 1년 새 5배나 올랐네요. 5배. 어마어마합니다. 동국제강 옛날에 너무너무 잘 나갔었죠. 지금도 뭐 점유율이 본강이 이제 주로 이제 철근유 말하는 거잖아요. 본강 23%야. 23%.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올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후판은 이제 옛날에 그 조선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11%. H형강 알죠? 건물 지을 때 H형강 이렇게 H 모양으로 홈이 파여 있는 거. 철도 그 레일 뭐 이런 것들 H형강. 컬러 강판 뭐 냉연 도구 뭐 이런 거 쭉쭉쭉. 컬러 강판 쪽으로 27%나 되네요. 컬러 강판. 네. 컬러 강판 하면은 DCM인가? 그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국제강 큰 회사예요. 근데 한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철강 사람들은 고로 어마어마한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잖아. 장치 산업.
그 장치를 깔려면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장치 산업 회사들은.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걸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재수 없이 돈 확 땡겨가지고 고로 확 지었는데 부채 비율을 확 늘렸는데 위기가 와가지고 금리가 빵 뛰거나 경기가 침체로 가버린다거나 이런 때 어떻게 돼요? 회사가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디? 동부제철. 가장 가까운 예로는 아시겠죠? 동국제강. 뭐 주가는 뭐 약간 부채 비율이 높고 주가가 이미 5배나 많이 올라서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A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현대제철 참 제가 하다 보니까 현대제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현대제철은 차 강판을 많이 늘렸잖아요. 차 강판. 그게 이제 한때는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성장 동력이다 그랬는데 또 같은 식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자기 마음대로 막 쫙 뽑아 먹을 수가 있어 없어. 또 그룹 내에서의 또 이해관계가 또 다 다르니까 차 강판 기술은 좋지만 이익을 뭐 마음대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봉영강 시장 32.3%. 1등이 1등, 2등이 이제 동국제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등이 한국제강그룹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2, 3등. 와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강판 자동차 강판 27%. 근데 매출 비중은 봉현강, 철근 이런 것들이 한 30%, 자동차 강판 뭐 이런 것들이 한 6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사주 마법이나 폭행이 아닌 마법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주 선별표. 이런 거. 이것도 빨간색으로. 이런 거 어디서 이런 거 봐요. 어디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깨알같이 제가 이렇게 해놨다니까 강 PD. 내가 깨알같이 이렇게 진짜 나 정말 제가 은연중에 열심히 하나 봐 일을 강 PD. 제가 짝짝짝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좀 더 크게 해볼까, 강 PD? 글씨를 좀 크게 보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 예. 잘 나와요, 화면에? 봐봐. 이 보세요, 이거. 됐다, 이제. 키스코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거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부채 총계, 부채 비율. 봐봐. 이렇게까지 딱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때?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 한눈에 들어오면 뭐해? 비교하기가 쉬워. 비교하기가. 그럼 이 중에서 같은 섹터에 대해서 누가 A급이고 누구는 A 플러스고 누구는 S급이고 누구는 B고 누구는 C고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 자, 장치산업은 뭘 보라? 부채 비율도 보라는 거야. 부채 비율 항상. 돈 많이 번다고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레츠고 했다가 크게 탈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치산업들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저축은행 세탁 때 그때도 한번 그랬고 건설회사들 막 PF 막 한참 호황일 때 막 돈 잘 벌어 먼저 매출 좋아 돈 잘 벌어 하다가 한 번에 훅 갔잖아. 또 미분양 나가지고 그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부채 비율이 봐봐요. 100%가 넘는 거야. 근데 대한제강, 한국철강, 키스코 이런 데 봐. 키스코 봐 18%. 그냥 뭐 현금 덩어리네. 키스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철강 26%, 30%가 안 돼. 대한제강 70%.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전체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돈을 누가 잘 버는지. 대한제강 1분기 보니까 130억 영업이익 나왔어. 순이익이 220억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한제강 주가가 8배 올랐는데 딱 내재같이 된 거예요. 돈을 잘 벌어요. 예. 대한제강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도 한 6천억 가까이 되는 거고.
많이 올랐다 주가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PER, PBR, 뭐 ROE 이런 거 쭉 여기다가 이제 이 아래에다가 이 아래에다가 PD 이 아래에다가 이제 셀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줄수를 나눠볼까? 그렇죠. 줄수를 한 3칸만 나눠봅시다. 세 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PBR, PER 쭉쭉쭉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칸 메우기 해가다 보면은 A급, S급이 자연스럽게 추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익이 살아났어요. 이익이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철근이 호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호황이다. 이 표 하나만 가지고 대단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현대제철 자기 자본이 17조인데 시가총액이 7조 2천억. 그러니까 PBR이 한 0.5가 채 안 되는 거죠. 현대제철. 엄청 싼 거예요. 이런 것만 보면. 근데 부채가 지금 18조에 이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8조. 부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법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주 선별. 이런 거 진짜 막 띄워놓고 스틸 정지해놓고 계속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요거 이거 할게 미리 예고. 다음 시간에 뭐 하냐면 요거 진짜.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왜냐면 지금 제가 회의한다고 빨리 누가 불러가지고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저평가 흙 속의 진주 찾기, 상대적 저평가 찾기 표를 통해서 흙 속의 진주를 찾자. 이게 뭐다? 슈퍼개미가 되는 지름길이자 왕도다. 요새 다들 슈퍼개미 되고 싶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럼 차트 매매하면 된다? 차트 매매에서 슈퍼개미 되는 사람은 슈퍼개미 100명 중에 1명이다. 다 뭐다? 예, 유반장이 얘기하는 이런 그 표 여행을 통해서 상대적 저평가 찾기 종목을 찾기를 하고 그 속에서 S급을 5개 가려내는 거야. 10개를 가려내는 거야. S급 5개, A 플러스 5개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슈퍼개미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 골판지 섹터 내에서도 쫙 표로 비교해보고 철근 섹터 내에서 표로 싹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같은 업종 안에서도 누가 A고 누가 B인지 C인지 나오잖아.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S급, A급 종목 찾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강PD. 쉬울 것 같아요. S급을 찾는 게 쉽냐고?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며칠 밤 새서 A 플러스 하나 나오면은 그건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이 표의 강점은 뭐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히 뭐다고? 이종간 비교단다. 이종간 비교. 뭔 이종간 이종교배는 들어봤어도 무슨 이종간 비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제가 우리 여름 바캉스 특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봐요. 강PD 이 표 보여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카카오하고 아세아제지하고 키스콜딩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카카오하고 전혀 다른 섹터잖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